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흐릿하게 비친다. 출근길, 도심의 차로는 이미 꽉 막혀 있다. 차량 경적과 엔진 소리가 뒤섞이며 아침의 공기를 흔든다. 평범한 직장인 범수는 운전석에 앉아 시계를 힐끗 본다. 에이, 오늘도 늦겠네.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야. 제발 신호 좀 빨리 지나가라. 그 순간, 뒤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붉은 불빛이 사이드미러에 번쩍인다. 앰뷸런스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지금 차로를 바꾸면 완전히 꼬이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범수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채 그냥 서 있다. 앰뷸런스 차량이 경적을 계속 울리지만 그는 그냥 서 있었다. 앰뷸런스는 어렵게 방향을 틀며 앞으로 나가려 한다. 옆차 운전자가 클락션을 울리며 범수를 압박했다. 범수는 콧방귀를 뀌며 말한다. 너만 급하냐? 나도 급하다. 세상은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창밖을 보니 옆 차로에서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범수를 보고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다. 그쪽만 급해요? 나도 급해요. 범수는 앞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차 안에서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의 풍경, 각자 급한 사람들. 그러나 시스템은 여전히 무심하다. 사람들은 누구도 남을 위해 길을 터주지 않는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풍경임을 범수는 알고 있다. 사이렌과 경적 소리는 저 멀리로 멀어지고 범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출근길의 경험은 단순한 교통체증 이상의 의미를 남긴다. 이기적 선택과 사회적 무관심, 그 속에서 얽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학교 운동장. 햇살이 따갑게 비추는 체육 시간.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선생님은 팔을 크게 흔들며 소리친다. 얘들아, 오늘은 계주 달리기다. 바통 챙기고 각자 위치로. 아이들은 서로 웃으며 바통을 나누고 자리로 이동한다. 기영이는 친구와 장난을 치며 활기찬 대화를 이어간다. 이번엔 내가 꼭 이길 거야. 기영이의 얘기를 들은 옆 친구가 말했다. 바통 떨어뜨리면 망신이야, 알지? 출발 신호와 함께 아이들은 달리기 시작한다. 모래가 튀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린다. 격한 움직임 속에서도 웃음소리와 장난이 섞여 운동장의 공기가 활기차다. 친구들과 경쟁하며 아이들은 장난을 이어간다. 그 순간 기영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멈췄다.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기영은 결국 땅에 쓰러졌다. 선생님이 즉시 달려와 기영을 부축하며 소리쳤다. 기영아, 괜찮아? 수빈아, 빨리 119에 전화하게. 저기 선생님 핸드폰 좀 가져와. 주변 아이들은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본다. 몇 명의 여학생들은 울음을 글썽이고 다른 아이들은 괜찮겠지? 라며 서로 속삭였다. 선생님은 침착하게 아이를 눕히고 심호흡을 하며 119 신고를 했다. 범수의 휴대폰이 울린다.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남자의 귀를 찌른다. 여보, 애가 쓰러졌어. 숨을 못 쉰대. 빨리 와. 범수는 차를 몰며 성급하게 움직이지만 얼굴은 무덤덤하다. 심장이 뛰기는 하지만 감정적 동요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주변 차량과 신호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운전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구급대원들이 이미 아들을 체크하고 있다. 범수는 차에서 내려 구급대원에게 담담히 맡긴다. 앰뷸런스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린다. 범수는 옆에서 손을 잡거나 안심시키지 않고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본다. 주변 차량과 경적 소리, 운동장 방송 소리가 섞이며 긴박한 공기가 가득하지만 범수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다. 병원 도착 후 의사와 간호사들이 기영이를 받아들인다. 모니터에 안정된 수치가 나타나자 범수는 특별히 안도하지 않고 말없이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주변 사람들의 긴장과 공포가 대비되며 범수의 냉소적 무심한 성향이 부각된다. 범수는 차를 몰며 출근 때처럼 조용히 도로로 나선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거나 마음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단순히 사건이 지나가는 일상 속 한 부분일 뿐, 범수의 태도는 여전히 담담하고 무덤덤하다. 앰뷸런스라는 게 뭐 그냥 그런 거네.
대수롭지도 않은 걸로 왜 다들 호들갑이야. 출근길,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범수는 무덤덤하게 차를 몰며 도심을 관통한다. 오전 회의, 이메일 확인, 커피 한 잔의 여유. 모든 것이 평범하게 반복된다. 오전 내내 사무실은 분주하다. 동료들은 점심 약속을 잡고 상사는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점검한다. 범수는 자료를 훑으며 간간히 휴대폰을 확인한다. 화면에는 뉴스 알림이 깜빡인다. 응급실 거부 사례 증가 구급차 대기 장시간, 환자 고통 심각. 범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 뉴스 속 사건들은 범수에게 그저 배경음악처럼 존재할 뿐이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요즘 앰뷸런스 출동도 늦고 응급실 거부가 잦다던데. 그래.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거. 응급 환자들이 병원 없어서 고생한다더라.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지 뭐. 막상 겪어보면 아무것도 아닐걸? 범수는 굳이 아들이 겪었던 일을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괜히 말이 길어지는 게 싫었다. 점심 식사 후 범수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일상 업무를 이어간다. 전화, 이메일, 서류 정리. 바쁜 와중에도 머리 한쪽에는 뉴스에서 본 사례가 떠오르지만 크게 마음을 흔들지는 않는다. 오후 늦게 뉴스 속 보도가 이어진다. 화면 속 앵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최근 구급대와 병원 간 정보 전달 시스템 문제로 일부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 매칭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범수는 화면을 보며 커피를 홀짝인다. 화면 속 긴급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평온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화면을 스쳐보듯 바라볼 뿐이다. 주변 동료들은 뉴스를 보고 한숨을 내쉬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다. 회의실에서 회의가 이어진다. 범수는 서류를 들고 조용히 발표 준비를 한다. 회의 도중에도 뉴스 속 앰뷸런스 대기 장시간 사례는 계속 머릿속을 스친다. 동료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사이 범수는 그저 기록과 통계 수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퇴근 무렵 도심은 다시 차량과 사람으로 붐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리지만 범수는 평소처럼 차를 몰며 길을 간다. 주변 차들이 사이렌의 길을 터주는데 범수는 먼저처럼 덤덤하게 자신의 차로를 유지한다. 과거 출근길 상황처럼 그는 주변의 긴박함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자기 일처럼 느끼지 않는다. 집에 도착해 범수는 저녁을 준비한다. TV에서는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온다. 오늘도 몇몇 지역에서는 응급 환자가 병원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급대와 병원 간 자동정보 매칭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 얘기네. 범수는 TV를 끄고 무덤덤하게 식사를 시작한다. 기영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했다. 외부 세계의 긴박함과 사회 문제는 그의 일상에 스며들지만 감정적 변화는 거의 없다. 그가 앉은 거실 창밖으로 해질녘 붉은 노을이 드리운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범수는 차분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뉴스 속 긴급 상황은 배경음악처럼 존재할 뿐 그의 태도는 여전히 무덤덤하다. 저녁이 깊어지고 간간히 귀뚜라미 소리가 멀찍이 들렸다. 집안은 한층 고요해진다. 범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유튜브 창에 이슈거리는 없는지 스크롤을 검지손가락으로 돌리고 있다. 중간중간 응급실 거부 영상들의 썸네일을 흘깃흘깃 봤다. 그러나 오늘 밤 그의 마음을 진짜 뒤흔드는 사건은 뉴스가 아니라 집안에서 벌어질 사건이었다. 어머니의 표정은 딱딱하고 눈빛은 단호했다. 유산과 상속 문제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범수야, 이제 나도 힘들어. 상속 문제 정리해야지. 내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전 특별히 할 말 없어요, 이젠. 하지만 대화는 곧 격해진다. 어머니는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범수는 짜증 섞인 무덤덤함으로 맞선다. 너는 왜 항상 너만 생각해? 다들 힘든데 왜 너만 그렇게 중요해? 어머니만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말 한마디가 순간에 폭발이 되었다. 논쟁은 거실 전체를 가득 채운다. 말싸움은 밤을 깊게 만들고 결국 화를 이기지 못하신 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 범수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바로 그의 행동은 무덤덤해진다. 주변에 있던 아내가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건다. 앰뷸런스 빨리 좀 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어요. 오후 6시 범수는 차 안에서 앰뷸런스를 기다린다. 앰뷸런스가 어머니를 싣고 어느덧 대교 위 차량 정체가 심하다.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대원이 앞차에게 양보를 요청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무심히 지나가거나 범수처럼 냉소적이다. 그쪽만 급해요? 나도 급해요. 범수는 순간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던 모습이 생각났다. 사이렌과 경적, 뒷차 압박, 그리고 자신이 그때 취한 냉담한 태도가 머릿속을 스친다. 그러나 반성은 없다. 범수는 여전히 상황을 객관적 관찰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앰뷸런스는 차로를 어렵게 비집고 앞으로 나아간다. 범수는 차 안에서 어머니의 상태를 보며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말없이 담담히 상황을 지켜본다. 김대원, 2분 맥박이 떨어지는데? 뭐라고? CPR 시작해. 아, 진짜. 왜 이러시는 거지? 잘 좀 해봐, 이대원. 결국 심정지 상황이 발생했고 구급대원들은 필사적으로 대응했지만 주변 차량과 시스템 문제, 제한된 공간은 결국 생명을 위협했다. 심정지. 다시 CPR 시작. 아, 이거 안 돌아오는데요? 다시 CPR 시작. 결국 드라마에서 봤을 법한 기계에서 끊김없는 삐소리가 났다. 상황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앰뷸런스 주변의 차들은 야속하게도 아직 각자의 자리들을 굳건하게 지키고들 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범수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제 상속 문제는 해결된 건가? 다음 이야기. 고든선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지우는 오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 잃게 됩니다. 누구도 그게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아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